제주행 오전 항공편 개설에 항공사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옮기거나 한 주에 며칠만이라도 오전에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마다 혁신도시를 특화시켜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금융특화를 내세운 전북 혁신도시도 제2의 지방 이전이 필요합니다. 답답한 미세먼지까지 연일 계속되면서 아파트 내부 등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공기정화 식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공항 제주행 오전 항공기 증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수익 감소 우려 때문에 나서는 항공사가 아예 없습니다. 김포 노선과 대체 운항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항공사들은 뜻이 없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공항에서는 이스타와 대한항공이 제주 노선을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하지만 출발과 도착 시간이 모두 오후에 몰려 있어 오전 시간대 항공편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주부터 협상에 나섰는데 항공사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타항공이 오전에 운항하는 김포 제주 노선을 군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항공사는 매일 운항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 2회나 4회 정도로 증편하는 부분, 지원권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더구나 흑자인 김포 제주 노선의 변경에 따른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활주로 이용료로 지원되는 연간 2억 3천만 원 외에 추가로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해서 전라북도로서는 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항공사와 실무 협의를 앞둔 전라북도는 당장 증편이 어렵다면 오후 시간 항공편을 오전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노선 오전 신규 취항이 어렵다면 김포 오전 출발과 군산 오후 출발을 대체하에 운항하는 방안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는 시간대 이전 역시 수익 감소가 뒤따른다며 엄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군산공항의 총 탑승객은 23만 2천 명, 평균 탑승률은 86%였습니다. 주말의 경우 만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매번 경제성만을 따지는 이스타항공의 태도는 도민 편의를 외면한 채 수익만 쫓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은 연기금의 집적화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300여 국내의 금융사 유치가 현안인데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충북 오송은 식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6개 국책기관을 비롯해 60여 의료기기와 제약회사, 연구소가 밀집한 국내 바이오 산업의 메카입니다. 한국전력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도 최근까지 200개 기업이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에 참여해 8,800억 원의 투자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활발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지고 이러한 산업 경쟁력은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국민연금이 자리한 전북 혁신도시도 기금본부와 거래하는 300여 개의 국내외 금융사 유치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아니면 전주 근처에 있는 그 자산운용사에도 일부 이렇게 자금을 배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 발 더 나아가 사학이나 공무원, 군인연금 등 국내 각종 공적 연기금 운용 조직을 집적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헤지펀드가 몰리며 금융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인구 6만의 미국 소도시 그리니치가 전북 혁신도시의 본보기로 꼽힙니다. 그리니치는 교통과 주거 환경이 고소득 전문직들이 살기에 좋았고 그리고 세금도 뉴욕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많이 보이게 되었고 현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혁신도시의 1차 금융타운을 세우는 밑그림 수준. 혁신도시가 당초 조성 취지를 살려 특화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연기금의 제2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본격화한 대선전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가 관심입니다. 호남 지역 지지율이 거의 압도적인데 전북 민심 잡기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당내 경선 이후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둘 모두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자 대결을 전제하더라도 두 후보의 호남 지역 지지율 합계는 적게는 60% 이상에서 많게는 80%를 넘을 만큼 두 후보 쏠림 현상이 유난히 높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제가 호남 지역을 어느 지역보다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해간 가결되고 가장 먼저 여기 계신 전북도민, 전주시민 여러분들, 문 후보는 전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듯 지지세 과시와 함께 전북 배려를 잇따라 약속하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전북 구상은 분명합니다. 전북의 특성에 맞는 발전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 후보 역시 4년 전 대선 때 전북 도민의 지지가 높았던 점을 상기시키고 조선소 폐지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도민 정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연명시켰던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도 불편하고 집안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식물을 집안에 들여놓으면 공기 정화는 물론 가습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는 4월. 따뜻한 화원안은 이미 알록달록 봄이 만개했습니다. 화려한 꽃화분이 가득하지만 요즘은 공기 정화에 좋다는 초록식물도 큰 인기입니다. 봄이 와도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어지자 판매가 부쩍 늘었습니다. 공기가 탁하고 좋지 않다 보니까 매년 더 좋은 먼지를 빨아들이는 식물들을 더 많이 구입해가는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실제 실내에 식물을 두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 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 측정해보니 수염 틸란드시아를 들여놓은 방은 69%, 아이비가 있던 방은 미세먼지가 65%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물 13종을 연구해보니 틸란드시아, 아이비, 네브로네피스, 스킨답서스의 정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건물이 밀폐화되면서 식물하고 이렇게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실내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 물을 떠놓았을 때보다 가습 효과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물의 우수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군산 어청도 18.5mm, 익산 함라 17, 전주 4.5mm가량이며 낮 기온은 13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낮았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10mm가량 비가 더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인건비마저 빠듯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양극화도 문제인데 국고보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을 찾기 힘든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고작 31.6%,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강원 다음으로 낮습니다. 1위인 서울과는 52%포인트, 전국 평균보다는 22%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 같은 낮은 재정자립도는 정부가 예산을 틀어주며 지방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꺼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항목이 정해진 국고보조금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지방비와 연계하지 않아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보조금의 경우도 포괄 보조금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포괄 보조금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쪽에 초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재원이 풍부한 시도와 달리 돈이 없는 전북은 투자와 재정 자립도가 바닥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지방교부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서 자주 재원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방정부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함께 가야 된다. 시도 간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달 30일 김제시 검산동의 한 체육시설에서 열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서 선수로 참가한 74살 이모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회에는 60세 이상 참가자가 170여 명이나 됐지만 의료진은 배치되지 않았으며 숨진 이 할아버지 역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4살 박모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자신이 구입한 마라톤 운동복을 주민센터 직원이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다며 조촌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연말부터 10여 차례 교육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난달에는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도의회는 국정교과서와 학교총량제를 밀어붙이는 교육부를 다음 정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폐지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여성가족부 공모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 센터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진료실과 진술 녹화실, 심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연중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주 기린대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깁니다. 전주시는 올해 덕진동 가련광장에서 풍남동 한벽교까지 5.7km 구간 양방향 2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바꾸고 조촌교차로까지 나머지 5.9km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를 맞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가는 사제 동행 역사 체험 학교가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말 교사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34명을 선발해 안중근 의사가 활동한 중국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자취와 경로를 탐방하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에서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정산 작업을 하던 은행원이 1만 원권 위조 지폐 한 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위조 지폐의 유통 경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29살 이모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사는 척한 뒤 주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가명 앞길이 전통 문화거리로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전라가명부터 완산교까지 500m 구간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주변 건축물의 간판과 색상을 정비하는 전통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중앙동과 노송동 등 구도심 일원 약 140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 재생을 진행합니다. 김제 백구 농공단지에 자리한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있는 경기 화성까지 가지 않아도 특장차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제센터는 안전검사와 성능시험에 필요한 12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 4분의 1인 호남권의 검사 수요를 나눠 맡게 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산 농기계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기계 공업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개발도상국에 농기계 활용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해외 센터와 연계한 농기계 박람회와 전시회 개최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개도국 농기계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전북 주력 산업의 하나인 농기계의 해외 수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